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 민간경비론의 송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6강 경비원 교육과 경비 위해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강에 앞서 이전에 배웠던 제5강, 5강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강에서 무엇을 배웠지? 일단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자체 경비와 계약 경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부서를 만들어서 경비를 하는 경우와 외부의 전문 경비업체의 계약을 통해서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 경비 서비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용으로는 자체 경비가 많이 든다. 이유는 인건비라고 했죠. 자체적으로 사람을 직접 고용했을 때 비용이 더 크고 계약 경비가 더 저렴하다. 인력 운용 면에서는 자체 경비원보다는 계약 경비가 대부분 대규모로 인력을 들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은 자체 경비보다 계약 경비가 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고용한 자체 경비 인력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인력 경비, 여러분들이 보는 아파트 경비원, 그렇죠. 상주하는 경비, 그리고 순찰하는 경비, 그리고 혼잡 경비, 행사장에서 사람이 하는 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경호원 등의 사람 중심의 경비가 인력 경비고, 기계 경비는 순수하게 기계 경비로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인력 경비와 혼합된 형태의 혼합 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인력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기계 경비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력 경비는 사람이 직접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지만 그에 따라서 사람 때문에 인력 피해,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른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계 경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경찰서의 오경보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쓸데없는 필요 없는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치안 공백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경비에 있어서는 오경보를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계 경비를 감지하고 전달하고 침입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죠. 인력 경비, 야간 효율성의 저하. 근데 효율성의 저하가 아니라 증가해야 한다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경비 조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비 부서의 조직화, 관리자의 책임, 조사상의 역할, 예방상의 역할, 경영상의 역할, 관리상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조직화하면서 권한이 위임이 되면 책임도 위임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관리자가 최대한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수, 통솔 범위, 일반적으로 이상적으로는 4, 5명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단순 반복할 때는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경비인력 수요는 경비 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비례한다.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입구 수는 안전한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는 최대한이 많이 나왔고, 선적과 탑승 아니면 선적과 뭡니까 하는 것은 분리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 그리고 경비수준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 최저, 가정, 맞죠? 하위, 가게, 소규모 가게, 3단계 경비원, 1단계 자물쇠, 2단계 물리적 장벽과 자물쇠, 3단계 경비원, 4단계 상위, 5단계 최고 수준,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경비 수준 5단계에 대해서 배웠고,
경비계획 수립과 경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순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경비원 교육과 경비위의 요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뭡니까? 경비지도사죠. 경비지도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비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비원 교육에 관련된 경비업법에 규정된 시행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경비지도사에 관련된 내용도 경비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부터 해서,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부터 업무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그리고 경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비위의 요소를 파악하고 경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원은 우리 법상, 경비업법상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신임 교육을 몇 시간 받고 직무 교육은 몇 시간 받고, 특수 경비원은 신입 교육을 몇 시간 받고 직무 교육을 몇 시간 받고, 두 개의 교과목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경비원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따려고 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입니다.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그리고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가 경비지도사의 직무입니다. 자,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그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경비업법 시행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는 무엇이냐?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영 감독은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하나고,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2년간 보장해야 된다. 자, 경비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2와 3입니다. 여기서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고 나오죠. 근데 경비원 교육에서는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원 교육,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다. 일반 경비원이 받는 교육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 두 가지가 있다. 신입교육, 누구 돈으로 한다? 일반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신입교육은 경비 업무와 관련된 경찰 공무원, 경호 공무원, 군인 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 경비원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 경비원에 채용된 사람은 경비원 교육, 신입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3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신입교육 실시기간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누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다른 기출문제에서 여기서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자치단체 또는 관련 업자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누굽니까? 신입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신입교육 과목과 시간입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교육 과목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초창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한 22회가 경비지도사 실시가 됐는데 초창기 10회, 12회까지는 시간
대해서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 일반 경비원 교육 내용 과목과 특수경비원 교육 과목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고, 자, 경비원 교육은 크게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비원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비원 교육은 이론 교육만 한다, 경비원 교육은 실무 교육만 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론 교육은 경비업법과 범죄 예방론이고, 실무 교육은 시설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신변보호 업무, 기계 경비 업무, 그리고 사고 예방 대책, 체포 호신술, 장비 사용법, 직업윤리 및 서비스, 그리고 입교식 및 평가, 수료식 등 기타 1시간 해서 몇 시간이다? 일반 경비원 교육은 24시간이다. 24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할 때는 근무 배치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시설 경비 업무 중 일반 경비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의 경우 근무 배치 전까지 신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자,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주총회,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해 민원이 있는 장소에 2개월 이래겠죠. 자, 기타 신임교육 이수증의 교부, 교육 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애인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임교육 수수 사실의 기재,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에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되다. 자,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말고 또 뭐 있다? 직무교육. 일반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입니다. 매월 몇 시간?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일반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일반 경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 과목, 그 밖에 정신교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에는 특수경비원이 있죠. 특수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도 일반 경비원과 동일하게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분류가 된다. 비용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신임교육을 실시할 때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몇 년? 숫자 3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교육은 경비원 교육에서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원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자,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몇 시간입니까? 88시간으로 일반 경비원 24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신임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론교육 15시간, 실무교육 69시간, 기타 4시간입니다. 자, 교육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론교육 15시간에는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원경찰법이 있고, 이론교육도 거기에 헌법과 형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론을 포함한 이론교육이 15시간이 있고, 실무교육에는 정신교육, 테러 대응 요령, 폭발물 처리 요령, 화재 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그리고 출입통제 요령, 그리고 기회경비 실무, 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 시설경비 요령, 그 다음에 민방공, 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 민방공, 그리고 일반 경비원 교육에는 전혀 없는 총기 조작, 총검술, 사격 등이 들어가죠. 그리고 체포 호신술, 관찰 기록 기법 하지 포함해서 실무 교육이 69시간입니다. 그리고 입교식, 평가, 수료식을 포함한 기타 4시간을 해서 토탈 전체적으로 총 8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경비업법상 교육은 교육 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장은 신임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고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직무교육 몇 시간? 6시간. 일반 경비원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4시간. 특수경비원은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관할 경찰서장 및 공안경찰대장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 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교육을 받고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자, 일반 경비원 교육, 신임교육 몇 시간?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몇 시간? 88시간. 직무교육 일반 경비원 몇 시간? 4시간. 특수경비원 6시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먼저 경비 위의 요소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비 목적과 경비 책임이 정의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비 부서 내지 경비 조직이 형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경비 대상의 안전 확보와 손실 감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경비 위의 요소라는 것은 경비 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 요소를 의미하고 경비 위의 요소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경비 업무 자체를 포함해서 조직 내의 환경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경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경비 시스템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차원적 경비와 단편적 경비, 반응적 경비, 총체적 경비가 있습니다. 자, 1차적 경비는 뭐냐면 경비원과 같은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합니다. 1차원적인 거죠. 1차원적으로 하나의 단일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경비 형태가 1차원적 경비입니다. 단편적 경비 시스템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단어가 핵심입니까? 단편입니다. 단편적으로 손실 예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경비 형태가 단편적입니다. 반응적 경비는 반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 반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가 반응적 경비입니다. 자,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위해 요소와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 형태를 총체적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것은 단일 예방체제, 단편적인 것은 단편적으로, 반응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의 대응,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위해와 상관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종합한 표준화된 시스템이다. 자, 경비 위해 요소 분석. 경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마다 똑같이 표준화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제로 기출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시설물마다 똑같이 표준화된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특성에 따른 경비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 기업의 손실 영역이 증가하고 더욱 복잡해지면 1차원적인 경비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편적, 반응적, 그리고 총체적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경비 시설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종합적인 경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범죄, 도발적인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제거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해 요소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자연적인 게 있죠. 화재, 폭풍, 홍수, 지진, 그리고 기타, 건물 붕괴, 안전사고. 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위해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람의 인재죠, 인재.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절도, 도둑, 사기, 횡령
간첩, 태업, 폭동, 폭탄 위협, 하재, 사람에 의한 하재도 발생하고 그리고 기타 특정한 상황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기술 유출, 그렇죠. 영업비밀 침해 이런 것까지 인위적인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위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시설물 및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 예컨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은 화학 공장에서 더욱 클 것이며 그리고 결국 화학 공장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더 큰 것은 특정한 위해 때문이다. 강도나 절도에 의한 잠재적 손실은 어디가 더 큽니까? 절도, 내부 직원의 절도, 어디 판매점, 마트 이런 데가 더 크겠죠.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특정한 위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업의, 우리 조직의 특정한 위해는 뭐고, 자연적 위해는 뭐고, 인위적인 위해는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민간 경비의 업무 수행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 사정이죠. 조사입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에 대한 사정은 취약 요소, 우리의 취약 요소가 뭔지 그 취약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반응을 실행을 할 수 있겠죠.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 모든 부서, 각각의 집행과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경비 위해 요소의 분석 과정은 위해 요소를 인지하고 그러면 그 위해 요소를 인지하고 난 뒤에 그 위해 요소가 만약에 인위적인 위해, 자연적인 위해 아니면 어쨌든 그 위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발생을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그 손실의 크기에 따라서 아 우리가 그 저 위해 요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과정이 드러나오겠죠. 자 그러면 경비 위해 요소의 분석 과정은 경비 위해 요소 인지, 손실 발생, 거기에 따른 손실 발생 예측,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에 대한 평가 등을 해야 되고 이게 요즘 보안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그러면 경비 위해 요소 인지는 뭐냐? 개인 및 기업의 모든 영역에서 손실을 일으키기 쉬운 취약 부분을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요소 인지라고 합니다. 아, 우리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뭘까? 자, 위해 요소에 대한 반응은 개인 및 기업체 또는 시설물의 각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이 되는데 위해 요소는 파악을 해야 된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설물 통제, 출입구 통제도 이제 우리 모든 회사에 무엇이 됐습니까? 위해 요소, 취약점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경비 위해 요소 손실 발생 예측입니다. 경비 위험 요소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정은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위해 요소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토네이도가 위해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위해에.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죠. 자, 가치 있는 재산 또는 경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백화점이 전시되어 있는 보석류는 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는 TV 세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류가 TV 세트의 경우보다 도둑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호수단을 더욱더 정밀하게, 더욱더 친밀하게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손실 발생 예측에 따른 거죠. 일단 위해 요소가 확인이 되면 손실 요소들을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손실평가입니다. 손실에 대한 취약 요소와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후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예상된 손실에 대한 평가 과정 절차입니다. 손실 발생 전도,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 특정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 기술 유출이 발생한다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부 직원들의 절도가 쉽게 발생한다면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손실 발생 빈도, 손실에 대한 잠재적 빈도, 얼마나 자주 빈도를 발생할 것인가? 결국 확률이죠, 확률. 그에 따라서 이제 경비활동 비용 효과 분석이 실시가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경비활동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을 명확히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손실에 따라서 개인 및 시설물에 대한 범죄 예방 또는 질서 유지 활동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확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경비 위해 요소 분석 단계는 위해 요소 인지, 손실 발생 예측, 손실 평가, 거기에 따라서 비용 효과,
거기에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비원을 새로 고용할 것인가, 계약 경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침입 감지 시스템을 넣을 것인가. 손실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넣었을 때 우리 회사에서 경비원을 자체 경비원을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고, 자 예를 들면 손실이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 내부 직원에 의한 손실이 만약에 2천만 원 정도가 드러났다. 2천만 원을 막기 위해서 경비원 인건비 최저시급으로 줘서 3천만 원을 고용한다. 그럼 손실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투여되는 비용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1천만 원 더 손해죠. 그런 경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2천만 원 손실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대입할 수 있는 감지 시스템이나 CCTV를 설치해서 2천만 원에 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것이 결국 위해 요소 분석이라는 것들이겠죠. 자, 경비 조사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 시설물에 대한 위험 사정에서부터 위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 분석 절차는 잠재적 위험을 예방, 억제하기 위한 경비 대응체계 선택 과정입니다. 경비 대응체계 선택 과정에서 경비 관리자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비 관련 조사 업무이다. 경비 조사는 건물에 대한 세밀한 물리적 검사와 모든 집행 체제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단계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경비 대상의 현 상태 점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은 경비 대상의 현 상태 점검. 두 번째, 경비 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세 번째,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 측정. 얼만큼 보호가 필요한지 보호의 정도 측정. 네 번째, 경비 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가끔 여기 객관적 분석 대신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주관적 분석. 다섯 번째,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입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조사, 경비 조사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경비 대상의 현 상태 점검, 경비 방어상의 취약점 확인, 요구되는 보호의 정도 측정, 경비 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의 수립의 과정을 거친다. 자, 경비조사 업무 시 요구되는 사항은 경비조사 시 경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고 경비를 쓰냐 마냐 하는 것도 이윤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윤을 위해서 얼마의 경비 예산을 쓸 것인가. 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경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손실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업무를 하든 뭐가 예산의 확보가 가장 필요하고, 경비시설물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얻는 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나 지지가 중요하다. 결국 사장님의 의사가 중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려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결국 CEO, 사장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 예산을 통해서 경비 업무가 실시가 되겠죠. 자, 경비조사의 대상은 물리적 설비와 이에 대한 주위 환경의 조사, 규칙적으로 운영되는 절차와 일상 업무에 대한 조사. 경비조사는 경비부서 내에 참모 또는 외부의 경비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자, 외부에서 고용된 경비 전문가들의 경우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조사자들이 현 사항을 간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서의 고도의 훈련 및 높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 뭐 당연한 얘기죠. 조사 멤버 중 적어도 몇 사람은 해당 시설물과 집행 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뭐 당연한 내용이고 그래야지 절차 분석이 되겠죠. 세 번째,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의 실행, 평가 등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1번 시설물 조사 및 가치 평가입니다. 주변 경계 확인이죠. 첫 번째, 경비와 관련하여 일정 지역의 울타리, 출입구, 배수로, 하수도, 조명 등을 점검하고 돌출 지역과 은폐 지역의 조사 가능 여부, 차량은 울타리 쪽으로 될 수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주차장 확인은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 절도와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해야 되고, 건물과 주차장의 인접성, 출입문의 적절성, 조명의 적절성, 내외 출입 통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인접 건물을 확인해야 된다. 모든 인접 건물들의 창문과 지붕 꼭대기를 고려하여 이들 인접물 가까이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 건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와 창문 및 지붕이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결국 대부분의 침입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오니까 보호되고 있는지 옆 건물에서부터 그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입구 열쇠 사용 확인이 필요하다. 빌딩 내 모든 입주자들의 출입구 자물쇠의 교체 빈도와 열쇠를 불실하였거나 회수되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재반 절차, 빌딩 내 입주자의 수, 입주자들의 직업에 대한 것이 파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동 점유 시설물 확인이죠. 건물 사용에 대한 적절한 서명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승강기가 수동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건물의 각 층이 근무 시간 외에 외부에서의 접근에 대비하여 폐쇄되어 있는지의 여부, 쓰레기 처리 절차 및 담당자의 확인 여부 등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비보호 대상 확인, 기증품 등에 대한 확인 및 보관된 금고 및 창고, 경보 시스템의 적절성의 확인, 화재 및 절도 등에 대비한 보호시설의 적절성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설물 조사 및 가치 평가에서 근무 형태 및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경비원들의 근무 시간대 및 경비원들의 민첩성, 유능성의 여부, 경비원들의 장비 휴대 및 사용 능력 여부, 그리고 경비 순찰의 방식과 횟수, 그리고 경비 통제 체계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 출입 통제 및 감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 직원의 확인 방법, 내부 직원 행상인, 외부인, 고객을 통제하는 방법, 개인 소유의 차량 통제 방법, 우편물의 배달 시간 및 방법, 청소 담당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일반인 통제. 그리고 잠금 장치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열쇠 관리 방법, 열쇠 부시시 대응 방법, 열쇠 및 기타 잠금 장치의 적절성 여부, 열쇠 등에 대한 통제 방법. 그리고 화재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설물 내 방화시설의 적절성 여부, 방화시설의 점검 빈도, 인접 소방서와의 거리, 건물 내 자동 화재 경보기의 설치 여부, 직장 소방대 조직 여부, 금연 표제 지정 여부 등입니다. 특히 화재와 관련해서는 그 화재의 종류,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돼서 경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경비 조사를 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경비 관련 조사 업무가 모든 영역에서 끝나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경비의 취약한 부분과 합리적인 경비를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자, 경비 관련 조사 업무 결과 최종 보고서에 경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경비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업무가 정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주어진 시설 내에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우 세밀한 검토와 일정한 변화가 요구되고, 자, 한 번만이 아니라 주기적인 경비조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경비조사만이 시설물의 경비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비조사는 어떻게 실시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위험 노출 부분이나 취약 요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2015년에서 2019년 약 5년 동안 약 16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간 3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도 확인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요령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2015년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이죠. 경비 위해 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인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 위해 요소의 분석 과정은 경비의 위험 요소 인지, 경비의 비용 효과 분석, 경비의 위험도 평가 순이다. 다 위험 요소의 인지는 경비 대상의 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자, 몇 번입니까? 뭐 문제가 어려운 듯 하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답은 나번입니다. 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건데 라번 보십시오. 비용 효과 분석도 나와 있고 답은 위험 요소 인지입니다. 자, 나번 경비 위해 요소의 분석 단계는 위험 요소 인지
손실 예측, 손실 평가,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그런데 나번은 경비 위험도 평가, 경비의 비용 효과 분석. 뭐 순서가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되고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답은 쉽게 나번이 되고, 자, 또 이제 2015년에 출제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비지도사의 업무상 옳지 않는 것이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를 운영 감독한다.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 방지를 위하여 기기관리에 감독을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강조한 숫자가 뭐였습니까? 2와 3이었습니다. 2년간 보존하고 3년 동안 경비원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이 아니라 몇 년간?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16년에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6년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원에 의한 경비 등과 같이 단일 체제에 의존하는 경비 형태는 오늘 배웠던 거죠. 단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차원적이죠. 답은 1차원적이죠. 자, 단편적일 때는 손실이 발생할 때 단편적, 반응적,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적, 종합, 총체적. 그래서 4단계로 1차원, 단편적, 반응적, 총체적이라고 있었고 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19번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위의 요소의 분석 과정으로 옳은 것은 경비 위의 요소의 분석 과정 단계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자, 옳은 것은 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의 요소 자, 위의 요소 제일 먼저 가번은 위의 요소 인지고 나번은 발생 예측이고 다번은 위의 요소 인지고 예측입니다. 위의 요소 손실 발생 예측이 문제가 돼야 됩니까? 위의 요소 인지가 문제 됩니까? 위의 요소 인지죠. 그러면 답은 가와 다 중에 있고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비용 효과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다.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 위의 요소의 분석 단계로 옳은 것은 경비 위의 요소의 분석 단계는 경비 위의 요소 인지, 위의 요소 손실 발생 예측, 위의 정도 평가, 손실 정도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자, 20번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입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입 교육 및 직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보이십니까? 나번이죠. 나번. 자, 이미 이 내용은 경비업법상 내용이고 경비업법은 제가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를 어떻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2차 과목인 경비업법에서 몇 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고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려면 지금과 같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법, 경비업 시행령, 경비업 시행 규칙 그 안에 있는 별표들 모든 기준들을 다 어떻게 통달하셔야 됩니다. 통달. 그래서 너무 쉽게 민간경비론에서는 경비업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경비업법 2차 과목의 내용으로도 문제를 이처럼 쉽게 풀 수 있다. 자, 2017년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 경비 위의 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비 계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비 위의 요소 분석이다. 경비 위의 요소 중 화학 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인위적 위험에 해당한다. 뭐 읽으면서 제가 좀 뭔가 껄끄럽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 답은 경비 위의 요소 분석 단계는 경비 위의 요소 인지,
손실 발생 가능성 예측, 경비 위험도 평가, 경비 비용 효과 분석 순이다. 경비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전에 기출 문제에 이미 출제됐던 내용 나왔던 예문들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화학 공장의 화학적 화재, 폭발 위험은 뭡니까? 인위적인 위해가 아니라 특정한 위해다. 자, 위해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적 위해, 인위적인 위해, 특정한 위해. 거기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그 위해 중에 특정한 위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20번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에게 교육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가 특수경비업자, 나 특수경비원 채용, 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직무교육, 라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특수경비원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자, 누차 강조하지만 경비업법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저걸 못 찾아내겠다. 자, 경비조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 내용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떻게? 민간 경비로는 중요하지 않다. 경비업법 공부를 더 충실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뭐다? 경비지도사 취득입니다. 민간 경비론 100점이 아니죠. 경비지도사 취득입니다. 자, 경비 위해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자, 가번 내용은 맞고 답은 이미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예문은 앞에서 이전 기출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위험 요소 분석 과정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위험 요소의 척도화는 대상물이 갖고 있는 인지된 사실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손실 규모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나번이 틀렸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가와 다, 라가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원의 신임 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수경비원의 교육 과목과 일반 경비원의 과목들이 비교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일반 경비원들이 하지 못하는 교육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범죄 예방론, 사격, 체포, 진술, 직업 윤리 및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일반 경비원 대상, 특수 경비원 아니죠. 일반 경비원의 신임 교육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특수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는 뭡니까? 사격이 맞겠죠. 사격입니다. 자,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가,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시간, 나, 기획경비지도사, 다, 경호 현장, 라, 경비지도사. 아하, 근데 이 내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비밀에 따라서 알고 있는 숫자 때문에 답이 너무 쉽다. 그죠? 몇 번입니까? 라번이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몇 년간 보존해야 됩니까? 2년 보존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비업법 강조합니다. 강조. 자, 가번 44시간, 44시간 기기관리 감독 월 1회 이상 해야 된다.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문제. 2019년에는 6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2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경비업 법령에 따른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의 신임 교육에 공통 해당되는 과목은 자,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과목을 쭉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의 차이점 뭡니까? 총기입니다. 총기. 사격 앞에서 풀었죠. 사격 없습니다. 사격이 없으면 총기와 관련된 과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답은 몇 번입니까? 1. 사격 2. 총검술 3. 총기 조작 답은 너무나 쉽죠. 기계경비 실무죠. 총과 관련된 게 아닌 것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어렵게 보이지만 일반 경비원은 총과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초 드릴 테니까 또 한 번 풀어보십시오. 특정한 손실 발생 시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손실에 의한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경비 위해 요소 분석 단계는 자, 손실에 의한 위험의 빈도, 정도를 분석하는 거 뭡니까? 풀고 계시죠? 제가 너무 앞섰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이제 시간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손실의 평가. 손실의 평가는 손실의 정도와 손실의 빈도, 확률을 계산을 한다. 3번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순서는 위의 요소 인지, 손실 발생 가능성 예측, 손실 평가, 네 번째 비용 효과 분석. 자, 또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경비 위의 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벌써 답을 찾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읽자마자 이거 수상합니다. 이거 이상하네요. 그리고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경비 위의 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1번이죠. 뭡니까? 경비계획 수립 시 모든 시설물마다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핵심 학습하면서도 그 얘기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되죠.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의 학습이죠. 2번, 손실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 소규모 경비 시설물은 손쉬운 손실 예방책인 성능이 우수한 잠금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번, 기업의 손실 영역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1차원적 경비 형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당연하겠죠. 손실 예방을 위해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번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폭발, 화재의 위험은 화학 공장이 더 크고 절도, 강도에 의한 잠재적 손실은 소매점에서 이건 뭐 너무 쉬워서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쉬웠던 게 아닌가. 오늘 학습한 거 중에 자연적 재해, 인위적 재해, 특정한 위해. 답은 몇 번입니까? 벌써 아직 20초도 안 됐죠. 20초도 안 됐죠. 자, 답은 특정한 위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보다 어디 출제 경향이 높다? 인위적 위해에 대한 문제의 출제력이 높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이미. 자, 경비 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경비 대상의 현 상태 점검, 니은 경비 방어상 취약점 확인, 디귿 보호의 정도 측정, 이을 경비 활동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 미음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 수립. 자, 앞에서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뭐가 제일 먼저였지? 기억, 경비 대상의 현 상태 점검, 취약점 확인인가? 아니면 보호의 정도 측정인가?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경비 대상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경비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보호의 정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반에 걸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 읽다가 저는 이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 라고 하니까 1번에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이을 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61번 지문이 깁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총체적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체적 경비입니다. 시설 경비원을 고용하여 B번은 전반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C번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D번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위에서 찾아내기 위해 인력 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아하, 몇 번입니까 여러분? 몇 번이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뭐 풀 거 없죠. 자, 그러면 한 문제씩 무슨 경비 시스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경비회사는 2019년 1월에 시설 경비원을 고용하여 단일 예방 체제입니다. 단일 예방 체제. 뭡니까? 1차 원적. 1차가 원적이죠. B 경비회사는 손실 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계획 없이 2019년 9월에만 필요하여 단편적으로 경비한다. 단편. 이죠. 3번은 뭐 반응이겠죠. C 경비회사는 2019년 10월에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 특정한 손실에 대응하는 것은 반응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비원 교육. 경비원 교육.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경비원 교육 몇 시간입니까? 일반 경비원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몇 시간? 88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교육 일반 경비원 몇 시간? 4시간, 특수경비원 6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경비원 교육한 거 기록은 몇 년 해야 됩니까? 2년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2년과 1년은 기록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자주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년이다. 요거 아닙니다. 2년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비원 교육을 받고 몇 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3년. 그래서 경비원 교육에서 중요한 숫자가 지금 현재는 2년과 3년이다. 자, 그리고 경비원 교육과 특수경비원, 일반 경비원 교육과 특수경비원 교육에서 차이점은 뭐냐? 자, 시간도 차이가 나지만 총기와 관련된 사격, 총기와 관련된 뭐 총기 손질, 조작 이런 것들은 특수경비원 교육만 있다. 일반 경비원 교육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누구 돈으로 한다? 경비업자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비지도사의 직무, 여러분들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뭡니까? 경비지도사죠.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따라서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교육이 중요하고 경비원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경비업법상에 뭐 있습니까?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경비업법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죠.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 경비원의 결격 사유. 그런 경비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달하셨으면 경비원 교육에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배웠던 것은 경비 위해 요소 분석입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 생각하면 위해 요소가 몇 가지였습니까? 자연적 위해, 홍수, 천재지변, 인위적 위해, 사람에 의한.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다? 특정한 위해였다. 자,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날 수 있는 건 특정한 위해였다. 자, 그리고 경비 시스템에는 1차적 경비 시스템, 단편적 경비 시스템, 반응적 경비 시스템, 그리고 총체적 경비 시스템이 있었다. 자, 1차적 경비 시스템은 경비원과 같이 단일, 원디메전, 하나의 단일한 경비 시스템에 의존을 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것은 사고 발생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응적 그 손실에 따라서 그 손실에만 대응하기 위해서 반응적, 총체적인 것은 종합적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 위해 요소 분석 과정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위해 요소를 인지하고 손실을 예측하고 경비 위험도 또는 손실 평가를 해야 된다. 손실 평가는 어떻게 한다? 손실의 정도와 손실의 빈도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손실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비용, 얼마만큼의 비용을 넣을 건지, 얼마만큼의 비용을 넣어서 산출물을 얻을 것인지 비용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경비 관련 조사 업무는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경비 관련 조사 업무가 다른 문제 혼합형 형태의 기출 문제로 예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객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비 조사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출 문제만으로도 보시면 경비원 교육 매년 2문제, 경비 위해 요소 한 2~3문제씩 꼭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6강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25문제 정도 이상 경비조사 민간경비론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5문제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60점이 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60점이면 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요소 분석 과정을 하고 나면 위해 요소 분석 과정과 조사 과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경비 위해 요소라든가 아니면 자연적 위해라든가 위해 종류라든가 위해 요소 과정만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면 외워야 될 것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기출 문제만 이 정도로 분석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 5강, 6강, 7강, 8강까지 해서 다시 중간 점검을 할 겁니다. 자, 9강, 10강은 컴퓨터 범죄이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를 제외하고 컴퓨터 범죄가 매년 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온다고 보면 컴퓨터 범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 바이러스, 안전관리, 정보보호의 기본 3요소 못 외우겠어.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과 다음 시간에 외곽경비, 내부경비의 조명 종류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위의 종류나 경비 시스템의 종류 이런 종류 구분에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경비조사 준비하는데 민간경비론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는 외곽경비와 내부경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곽경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내부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근장치, 자물쇠 그리고 감지기 등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